정부가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3일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감독기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집값을 잡을 방안은 잘 이루어지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정부가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했는데요. 일단 이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부동산 감독기구는 글자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하겠다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주식시장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를 막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금융감독원이 있고요. 미국에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관처럼 부동산에서도 유사한 기능의 감독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 부동산 감독기구입니다. 네,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 가지시고 네, 계신지? 사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시장이 너무 왜곡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자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된 관련된 보도자료들, 그러니까 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서울 같은 주요 지역에서 의심되는 거래 사례들이 수천 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실제로 문제가 됐다고 판명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십 건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분량의 부당 거래나 부정 거래를 가지고서 이것들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흔들린다는 단정을 하기가 지금으로선 충분치 않습니다. 네. 그 때문에 부동산 감독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투기 수요로 인한 왜곡의 시장 조작 사례를 한번 잡겠다라는 방향으로 이러한 기구가 설치가 됐지만 실제 적발된 불법 사례는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집값을 잡을 방안 중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폐지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OECD 35개국 중 30국에서는 최소 월간 집값 통계를 작성 중인데요. 우리나라의 매주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주간 통계에 대해서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주간 통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아파트 가격을 매주 발표함으로써 사람들이 아파트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투자나 투기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맥락입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아니어도 많은 부분의 통계가 무료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간 아파트 동향도 지금까지 무료로 공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비공개로 하겠다든가 아니면 조사를 없애겠다고 방침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자들과 기타 분들의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국내에서 동일한 대상물들, 그러니까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하는 통계가 부동산원뿐이 아니라 네. KB 부동산 시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업무를 할 때 사용해온 통계가 있는데 같은 대상에 대해서 두 개의 통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통계를 비공개로 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 때문에 두 개의 통계를 모두 비공개를 하던가 조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안이 단순하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넓은 범위의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주간 통계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투자 투기를 부추긴다는 의견은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통계뿐만 아니라 KB 부동산 시세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만 폐지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내년 전국 전세 가격이 4%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7, 8년 새 전망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전망의 이유는 무엇인지 또 연구위원님의 전망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로서는 상승률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내년에 전세 가격은 오를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둘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세든 월세든 임대 가격은 매매 가격에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전세 가격도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를 보게 되더라도 서울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도 오른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한 정도를 지역을 나눠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 중심부의 상승폭이 컸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균을 내었을 때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 그에 따라서 전세 가격도 오른다고 예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가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야 되는 원인은 지난 여러 해 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이 그리고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임대시장의 전세든 월세든 매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들이 임대시장의 매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한국 사회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기조가 일종의 수학 공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되면 누군가가 집을 추가로 가지고 임대를 하는 매물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대 매물의 감소로 인한 전세 가격의 상승도 저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매매 가격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 매물 자체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부동산 규제 속에서 건설사들이 연내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을 관측할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분양 예정 지역 그리고 물량은 어느 정도로 추산되시나요? 네, 지금 4분기에 예정된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 물량은 약 8만 5천 가구입니다.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약 8.5%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지방은 여전히 작년과 비슷한 약 2만 6천 가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나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올해 중반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한 선거 시기를 피해서 분양 예정을 늦춘 물량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때문에 4분기에 분양 물량이 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걸 전체 1년을 두고서 꾸준하게 분량이 많았다라고 보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연말에 건설사들의 대량 분양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당장은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전도 마찬가지죠. 국내의 전국 미분양 주택 수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6만에서 7만 호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분양 물량이 는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선분양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판매를 하는 거죠. 그 때문에 분양 물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당장 전국의 매매나 임대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효과는 좀 더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나타나게 됩니다. 네, 시간차가 있을 것이다. 좀 미래를 보고 생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 추세를 한번 살펴봤는데 매매 가격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매매 가격의 시장 전망은 지난 몇 년간 동일했습니다. 2022년도 과거였죠. 그 중반쯤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국내 시장이 완전히 침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도 기준금리가 늘 올랐고요. 그리고 얼마까지 오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쭉 침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를 지나서 24년도 상반기에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올랐고요. 그 때문에 작년 중후반에는 서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를 이어서 금년 상반기에는 서울의 주요 지역과 그 인접한 지역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때문에 부동산 규제가 더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의 주요 지역과 그 인접한 지역까지 최근 2년간 가격 상승세가 꾸준히 올랐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그 상승의 여파가 좀 더 주변 지역으로 또 퍼지게 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과 함께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의 방안이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